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와 네이버, 카카오, 호실적, 외국인 수급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요. 연내에는 생성형 AI인 CU2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칼로 2.0을 선보였는데 연내에는 코 GPT도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외국인들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카오와 기술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국내 대형 인터넷 주식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사실 그동안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네이버가 큰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의 흐름들은 사실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한 단계씩 내려온 곳으로 오늘 또 나타났죠. 이 카카오그룹주의 합계 시가총액을 올해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에 유일하게 줄었고요. 또 최근 3개월간 5개 증권사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16개 목표 하향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는 목표 하향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에 좀 불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발끝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의훈 연구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주주들 좀 많이 화난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때요? 지금 현장에서 느껴보는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인터넷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안 좋았고 네. 거기서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이제 착착착착 나왔는데 이제 상반기를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네이버랑 이제 점점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오르는데 왜 카카오가 안 오르냐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두 회사의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배경에서는 원래 코로나 이후에 두 회사 모두 안 좋았던 게 이제 플랫폼 내 인터넷 성장률이 별로 안 좋았고 시장 성장률이 별로 안 좋았던 점과 그리고 부정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됐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광고와 커머스가 부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광고와 커머스에 집중은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커머스에 좀 더 집중을 했고 네이버 쇼핑 엄청 거의 쿠팡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네이버는 커머스에 집중하면 카카오는 뭐에 집중을 많이 했냐면 카카오톡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어발식 확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본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커머스보다 광고 시장이 좀 올라오는 게 너무 더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메리트를 받은 거고 네이버는 반면에 커머스에서 테이크 레이트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좀 더 높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게 두 회사의 좀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봤고 잠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알파벳이 아마 제가 알기로 실적 호조세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은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다시 잡혀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광고 시장 경기가 알파벳도 실적이 계속해서 역성장했었어요. 올해 2분기 연속 역성장했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깜짝 실적이 잘 나온 게 YOY 성장세로 돌아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상회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광고 경기가 돌아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좀 풀리면서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네네. 거기에 이어서 메타도 광고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그렇죠.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까지 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이후로 구글도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광고 쪽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뭐 광고 상품을 붙이거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망신당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나올 때. 그런데 이제 점점 뭐 계속해서 서비스를 내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역시 그래도 구글이 AI 쪽에서는 그쵸.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하나의 이제 검색 엔진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나온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기대감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구글은 구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파벳이 뭐야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 네. 회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도 어차피 빅데이터로 돌리고 딥러닝을 돌리는 것도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 안에 이제 구글 안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좀 따라 나올 수 있다. 더 같이 이렇게 상승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봐야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좀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네이버 주가가 7.6% 오늘 급등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하이클로버 X겠죠. 이거는 이 이슈.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점이 결국 이거 같아요. 네이버는 AI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을 해서 이런 한국형 챗GPT가 나온다. 이게 핵심 멘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네이버가 이렇게 하면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AI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문점을 주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챗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국내 네이버 카카오가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의문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생성형 AI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셋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셋 중에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네이버 카카오가 많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많겠죠. 네이버가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국내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는 사실 명확해요. 목표점이 뭐냐면 검색 엔진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있는 거는 이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지 잘만 되면 수요는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AI 생성 AI 서비스 냈을 때 이게 과연 아무리 잘 나와도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내야 수요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챗봇을 냈을 때 실제로 이거를 트래픽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 네이버 포털이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검색에 관한 이 서치 엔진은 사실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하죠. 사실 우리가 뭐 카카오에 들어가서 일부러 검색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뭐 찾아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많은 네이버가 생성형 AI, 챗GPT를 한국형으로 만든다. 그 사실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한글로 쓰면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맞습니다. 그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다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변환해서 그걸 넣었다가 다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분명히 네이버가 하면 없어지겠죠. 예, 그게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나오는 거겠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치 엔진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Q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으로 따지면 GPT 그러니까 챗 GPT 그 이제 있는 GPT가 이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리스크도 있을까요? 뭐 이런 점에서 네이버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오늘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이게 결국 네이버가 나중에 검색 엔진 서비스를 냈을 때 네.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드도 기억하신 게 구글이 처음에 바드를 냈을 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온갖 이제 유저들이 바디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막 던졌거든요.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애플에서 아이폰 나올 때 옴니아 2 나온 느낌이잖아요. 뭔지 알죠? 소위 말하는 이제 억가라고 하죠. 네, 이제 맞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따라는 부분에서- 가야겠고 급하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때 오류가 나온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인터넷 기업들이 상반기가 이제 좀 더 낮고 하반기에 주가 향방이 좀 좋은 그림인 건 맞으나 이게 또 단기에 너무나도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네이버 클로버 X의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너무 이쪽으로 또 편중되는 것도 좀
뭐랄까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또 이쪽으로만 또 서치 엔진으로만 또 네이버가 자리를 잡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결국엔 서치 엔진,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느냐를 보면,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AI 서비스는 되게 많았거든요. 알파고도 그렇고. 근데 생성형 AI가 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냐면 이게 결국에 유저 트래픽과 이제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게 결국엔 수익으로 이어지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 이 부분들이 수익으로 늘어지는 게 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지연된다거나 하는 부분이었을 때는 좀 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호재입니다.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카카오예요. 사실 지금 단체 행동에 나섰어요. 노동조합에서. 카카오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 주주들은 제가 주변에 만난 주주분들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정말 술 한잔 하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상장시키고 이렇게 주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사실 뭐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의 차이점이 뭐냐면, 카카오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격적인 확장을 더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부문도 굉장히 많은 게, 예를 들면 뭐 모빌리티 쪽도 있고, 뭐 뱅크, 페이, 게임, 미디어, 뭐 엔터, 이렇게 코인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게 엔데믹 이후에 성장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익화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수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수익화를 줄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또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악순환에 좀 빠지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경기 불안이라든지 광고비 집행이 좀 둔화되면서 이것마저도 수익성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오히려 아까 뭐 서버 문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데이터 센터 화재, 먹통이 되고. 네. 예, 예. 그런 부분도 악재 중 하나였죠. 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받는 AI와 관련된 모멘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못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저런 요소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 또 실적으로도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카카오 실적에 변수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SM이 연결로 반영되는 게 이번이 첫 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이 연결 영업이익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상각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각비용이 얼마가 잡힐까가 이제 첫 번째 변수이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1분기 컨퍼런스 콜 때 이제 카카오에서 뭐라 말했냐면, AI와 관련된 비용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느냐가 2분기 실적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카카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좀 보유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서서히 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난해 4분기가 제일 저점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난해 4분기가 제일 저점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아까 맞아요.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화재도 그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금리라든지 그런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YOY로도 실적 성장 불안들도 있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주가 수준은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 주가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카카오는 사실 뭐 손만 대면 다 대박이다라고 해서 뭐 그때 한참 뭐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에 그 엄청난 상승을 해서 상장도 계속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많이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제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카카오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야, 드디어 막 카카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향력을 확장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다 마지막에 좀 안 좋게 주가의 흐름을 가고 있어서 굉장히 원성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러면 카카오는 다음 상장을 또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인 건 맞는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상장 얘기가 뭐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왔던 게 모빌리티였고, 올해 지금 많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건 결국 엔터 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엔터겠죠. 예. 엔터 쪽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문제는 현재 지금 카카오 주주들에 대한
이 반응이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지금 포진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엑시드에 대한 뭐 이렇게 조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주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사도 이걸 그냥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아요. 설령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상장에 대한 거는 회사 카카오 내부 안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문제도 알겠죠. 예, 알고 이렇게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클로바 X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상승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제가 왜 하반기라 말씀드렸냐면 네네. 단기에 급상승하고 단기에 급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크게 올랐는데 올랐어요. 예. 이게 뭐 최근에는 많이 오른 거 좀 뛰어드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가는 놈이 가잖아요. 예. 요즘에. 근데 예. 이제 인터넷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타기보다는 이게 조정 왔을 때 한 번씩 조금씩 담아 두시면 하반기 갔을 때 그렇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이 왔을 때 좀 더 주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미국의 빅테크 회사까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돈이 풀리고 사람들의 주머니로 직접 돈까지 꽂아줬잖아요. 금리까지 많이 오르고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꿈을 먹는 회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까지 안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좀 직격탄을 맞은 게 네이버, 카카오였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가의 흐름 좀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계속. 맞습니다. 지금이 최저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적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4분기라고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치면 점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 오늘 당첨자 있죠?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또 다른 분 한 분께 졸탄의 이분이군요.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저는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